버닝썬 사태에서 시작이 되어서 갑자기 거기서 물뽕 얘기가 나오더니 물뽕 동영상이 돌더니 거기서 이제 뭐 유리홀딩스 대표 승리 뭐 나오고 나중에 이제 막 거기서 경찰과의 유착 뭐 역삼지구대와 그 윗선 거기서 이제 뭐 부실 수사 뭐 아니면 편파 수사 이런 얘기 나오고 지금 이제는 다 소환되고 있고 지금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거를 검찰로 넘겨라. 왜냐면 경찰에서 수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해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무장관이 컨트롤 하는 건데 그걸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보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SBS 김경윤 기자인가요? 김경윤 기자랑 그 지금 그 변호사 누구죠? 변호사분이 방정현 변호사분. 누군지는 제보자는 지금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보를 할 때 변호사 여러 명을 찾았다고 하잖아요. 그 방정현 변호사가 CBS에 나와서 1시간 28분 정도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용이 다 나오는데 그 지금 방정현 변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변호사에게 아마 보냈을 거다. 이메일로 받았는데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제보자랑은. 근데 아마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뭐 공익제보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몇몇 뜨는 변호사들한테 다 일단 돌렸는지 아니면 방정현 변호사를 어떻게 처음부터 알고 있어서 이제 기존에 알고 있어서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다가 좋은 것 같아서 제보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종 선택이 방정현 변호사로 됐어요. 그래서 방정현 변호사한테 밀봉해서 전달을 했다고 했고 그리고 김경윤 기자는 그 USB 파일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같이 제보를 받은 거예요. 내용만. 그래서 김경윤 기자가 먼저 이거를 기사를 썼죠. 그래서 YG에서는 절대 그런 사실 없고 짜집기다. 이거 고소하겠다. 그때 김경윤 기자가 처음에 이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시기를 늦추고 있을 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때는 네티즌들이 요즘에는 바로 안 믿기 때문에 사실 뭐 약간의 시간을 두고 보자 이 의견도 있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PG수첩인가? 그거인가 거기서 또 난리 났잖아요. 뭐 자기 아들 2명 데리고 나서 어떤 아줌마가 뭐 자기 남편이 자기를 무슨 성폭행했고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성폭행했고 시아버지가 자기를 성폭행했고 자기 아들을 무슨 했다. 그래서 맘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이런 사태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냐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뭐였죠? 연기였잖아요. 그 아들도 세뇌당해가지고 어린애 아들들이 세뇌당해서 연기하고 있고 나중에 그 카메라 돌아갔는데 뒤에 가가지고 야, 나 진짜 같았냐? 이런 거 다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태를 겪고 나서 그 최선당 사태도 있었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이거였는데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바로 방정현 변호사랑 이 김경윤 기자가 방정현 변호사도 이제 자기가 제보를 받은 사람인데 김경윤 기자가 굉장히 위기에 처하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게 그 보기가 안타까워서 자기가 이름을 밝혀버렸어요. 왜냐면 자기는 이미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유는 경찰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 신고를 했다. 근데 권익위원회가 지금 뭐 경찰에 그 제보하긴 그래서 대검찰청에 뭐 뉴스 나온 걸로는 새벽에 뛰어갔다고 새벽 다 된 시간에 뛰어갔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왜냐면 경찰이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이 겁나서. 그래서 또 이제 뭐 엄청 비아냥대고 있잖아요. 지금 네티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경찰이 못 믿으면은 대검찰청의 권익위원회 직원이 거기 뛰어가가지고 그 밀봉된 걸 전달하고 오냐. 지금 푸른 하늘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푸른 하늘 좀 나왔잖아요. 지금 이런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냐고. 근데 어쨌든 방정현 변호사는 자기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자꾸 제보자가 누구냐를 파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오면은 자기도 협조 안 하고 나중에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이거 좌시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굉장히 사태가 커지고 이미 제보자들 그리고 이 김경윤 기자 얼굴 지금 다 노출된 상태에서 인터뷰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지금에 와서 이거를 덮기에는 이미 사태가 너무 커진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네티즌들은 옛날보다 더 똑똑해졌죠. 다들 뭔가 여기 휩쓸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뭐 성적인 문제 나오고 굉장히 지금 자극적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다 쏠려요. 이 소식에 정준영 씨나 이 무슨 뭐 몰카 여기에 지금 다 그냥 단어 자체가 몰카니 무슨 성추행, 성폭행 이거 자극적이니까 청소년들한테 금지어로 해놨잖아요. 근데 성인들은 너무나 이게 자극적이니까 이쪽으로 다 몰린단 말이에요, 관심이. 근데 네티즌들은 아직도 중심을 잡고 있더라고요, 이제. 옛날과는 틀리게. 왜냐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윗선에 만약 연결이 되어 있다면 손절이란 걸 할 거란 말이에요. 주식에서도 손절이 중요하잖아요.
주식에서 손절 안 하면 계속 물려가지고 존버를 해야 되는데 주식은 존버를 하면 되지만 왜냐면 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존버를 하면 돼요. 안 망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예를 들어 물려도 존버를 하면 살아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거는 손절을 안 하고 이 사태는 손절을 안 하고 존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쇠고랑을 차요. 지금.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손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요즘에 똑똑해진 네티즌들은 이 손절하는 거 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정준영 한 명을 손절해가지고 윗선이 빠져나간다고 한다. 이거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안 될 거고 지금은 사태가 너무 커져서 이미 정치권 다 나섰죠. 이낙연 총리 나섰고 이낙연 총리가 경찰이 마지막 기회다 이랬고 민감용 경찰청장 오늘 행안위에 출석해가지고 혼쭐이 났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명운을 걸고 내사 감찰 뭐 요원이든 뭐든 다 동원해가지고 하겠다. 거기다가 이제 권익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제보를 했어요. 안 그래도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이슈예요. 검경 사이에서. 왜냐면 경찰은 뭔가를 깨끗한 모습이라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중의 지팡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우위에 설 수 있고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명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지금 이미 다 물론 검찰도 견찰이라고 욕을 하지만 지금은 견찰 편을 들고 있어요. 네티즌들이. 왜냐면 지금 경찰이 이렇게 뭐 부실수사 논란 옛날에 뭐 2016년도에 그 녹취록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아마 수리기사가 다 녹취록을 남겨놓은 것 같아요. 2016년에. 그래서 이미 그냥 없는 걸로 뭐 그 수리가 핸드폰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수리를 못한다는 확인서를 써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기자가 또 낚시를 했는데 낚시에 딱 걸리더라고요. 기자가 가가지고 그거 하면은 안 되는 짓이죠? 그랬더니 안 되는 짓입니다. 이러고 근데 사실 녹취록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했네요. 그때 댓글 1위가 그거예요. 난감한 상황에 처했네요? 네, 쿠쿠쿠. 이게 공감이 15,000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이제 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사태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든 뭐든 다 나섰고 지금 뭐 장자연 사건이 이것 때문에 묻히느니 뭐니 이걸 다시 살려내야 된다. 옛날보다 네티즌 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 눈이 살아있어서 쉽사리 뭐 손절을 해서 빠져나갈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 주식에서 손절을 하면 자기 계좌를 지킬 수 있지만 지금은 이 사태에서는 손절을 해봐야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엔터테인먼트사에 좀 안 좋은 악재인 게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방정현 변호사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한국형 마피아다. 근데 한국형 마피아가 뭐냐면 그 마피아가 이제 이탈리아 뭐 대부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데 보면은 그 어떤 권력과 어떤 돈과 그 명예를 다 가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공무원이나 이런 그 경찰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결국엔 다 한패거리가 돼요. 왜냐면 그 권력과 부와 거기에 충성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방정현 변호사가 이거 딱 보는 순간 한국형 마피아라는 생각이 든 게 왜 한국형 마피아라고 했냐. 새로운 형태 같다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뭐냐면 이제 한류 열풍이 굉장히 불어서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요즘에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하잖아요. 지금 해외에서 콘서트 한 번 하면 예를 들어 지금 1세대, 2세대 아이돌들도 우리나라에서만 활동을 따로따로 하지 그 외국에 가서 이제 콘서트 같은 거를 하면 아직도 완전체로 콘서트를 하면 굉장히 많은 팬들이 나오고 옛날 노래들도 유튜브에서 계속 틀어주게 되면 음원 수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캐시카우가 있고 계속 2세대, 3세대 아이돌을 계속 창출을 해내면서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뭐 한류 스타라는 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권, 뭐 동남아시아, 일본 여기에 그쳤는데 지금 북미, 유럽 이런데 뭐 다른 아랍 이런 데까지 지금 한류가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벌어진 돈이 엄청난 데다가 뭐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떠받들어 준다고 해야 되나? 그게 더 커져 버렸어요. 한류 스타면 정말 말 그대로 스타, 정말 국왕보다 더 화려한 대접을 받고 공항에서부터 그러다 보니 이제 명예도 쌓이고 부도 쌓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안 쌓인 게 인성이 안 쌓인 상태로 부와 명예 위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제 그 부와 명예 위에서 마피아 같은 스타일로 이제 뭐 이런 유착 관계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
한류 열풍으로 얻은 인기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주가가 JYP, SM은 시가총액 1조가 넘는 경쟁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몇 천억대 있을 때보다 주식시장에서도 더 대접을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코스닥 시총 30위권에 있고 YG 60위권에 있지만 JYP, SM이 30위권에 있고, 여기서 지금 시총 1조가 출발점이라는 그 증권가의 분석도 많이 있어요. 그럼 이게 1조에서 뭐 3조를 가면, 시가총액 3조를 간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더 대우를 받죠. 그러니까 무슨 대우를 받느냐 하면 JYP나 SM이나 이 정도 시총까지 커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시총이 작았을 때 증권사 보고서도 잘 안 나오잖아요. 시총이 작거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별로 상장이 안 돼 있을 때, 우리가 바이오주를 보면 알잖아요. 바이오주가 최근에 엄청나게 상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처음에 선구자들이 파일을 넓혀놨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상장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용의 머리 역할을 하다가 뱀의 꼬리라도 좋으니, 물론 뱀의 꼬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코스피로 이전을 했잖아요. 솔직히 코스피 이전해서 삼성전자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셀트리온이 삼성전자 이길 수 있겠어요? 셀트리온이 아무리 우리나라 대단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로 이전한 건, 우리나라는 그 나스닥이라던가 지금 어떤 미국의 다른 그 지수들과는 틀리게 어떤 특징적인 하나의 지수로 대우받는 게 아니라 승강제적인 개념이에요. 프로축구 보면은 2부 리그에서 열심히 하면 1부 리그로 올라오잖아요. 그런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코스닥이 나스닥을 벤치마킹 했지만 코스피의 아래 등급에 있는 지수 같은 거죠. 그래서 코스닥에서 열심히 해도 어떤 외국인 기관이 보는 눈이라던가 수급적인 면, 어떻게 보면 이미지 같은 면, 그게 당연히 코스피에 있는 게 훨씬 대접받는 그 기업 같은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있으면 영원히 1등 할 수 있을 텐데 한동안, 근데 코스피로 이전을 한 거죠. 그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셀트리온이 그건 셀트리온 얘기고, 셀트리온이 그것을 한 게 굉장히 지금 나비 효과 또 나오는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셀트리온이 코스피에 이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생기고, 바이오 회사들이 한때 LG화학, 현대차보다 주가가 더 높고 이러다 보니 굉장히 위상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바이오 업종이 좋구나. 바이오 업종에 대한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바이오 업종에 대한 지원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바이오 벤처 회사들도 용기를 얻고 자 상장 러쉬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에 상장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코넥스의 상장에서 또 코스닥으로 이전하기도 하고, 그런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지금 JYP 엔터, SM도 마찬가지죠.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이렇게 크니까 무슨 뭐 프로듀스 101이라던가 믹스나인 같은 프로그램도 생기는 거죠.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 그 3대 회사라고 해서 엄청나게 커지고, 이 그 뭐 보아 씨라던가 양현석 씨, 박진영 씨가 나와서 프로그램 심사위원을 보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해주고, 또 뭐 강타 씨, 그리고 지금 뭐 예전에 그 보아 씨 한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지금 스톡 옵션 행사만으로도 2억을 벌어들이잖아요, 한 번에. 그게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대가가 주식으로 오는 건데, 어쨌든 그 정도로 성장했다는 거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시가총액으로 봐더라도 몇 천억대에서 1조 원대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위상으로 성장한 3대 회사가 있으니 후발 주자로 조그만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상장을 준비를 하는 거고, 지금 방탄소년단으로 유명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지금 상장 준비 중인 거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사도 등치가 점점 커지고 위상이 커지고, 증권사에서도 레포트를 많이 내주고, 그러면 언론사에서도 기사를 많이 쓰고, 그럼 이제 점점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주식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것만 봐도 우리가 뭐 인기 입덕, 무슨 팬심 이런 거 확인을 안 해도 시가총액이 이렇게 커진 것만 봐도 얼마나 위상이 커졌는가, 사회에서 위상이 커졌는가를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만큼 커진 거예요. JYP, SM, YG 엔터테인먼트가 시가총액이 커진 것만큼 우리 사회의 위상이 커진 거고, 국민들 보는 그런 그 떠받듦도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뭐 저도 잠깐 숨 차니까 저걸 좀 볼까요? JYP 추천해주는 분들 많더라. 신친놈 될 듯, 이런데 뒤에 쭉 있었네요, 위에. 빅뱅은 이제 끝났는데 넘사였는데, YG 공매도의 개미들은 죽어난다. 네, 물론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팬심으로 컸는데, 사실 팬심에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니, 이렇게 되면은 만약 팬심이 이탈되면
결국 수익이 뭘로 쌓인 거예요? 팬심으로 쌓인 거잖아요. 우리가 팬카페 한번 가입하면 연회비 얼마 내야 되고 뭐 형광봉이든 뭐든 뭐 만들어서 다 같이 응원 가잖아요. 근데 그런 응원 가는 거, 그리고 뭐 이런 아이템들 사는 거, 음원 구입해 주는 거 다 팬심을 기반으로 한 건데, 만약 팬심을 해친다 그러면은 팬들도, 오래된 팬들도 결국 떠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수익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무너질 거고, 그러면 언론사에서 관심도 줄어들 거고, 주식 그 증권사들도 보고서 안 내겠죠. 물론 매도 보고서를 내긴 어려우니까 아예 안 내겠죠. 안 내면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매도 보고서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매수 보고서가 안 나오고 그냥 관심이 줄어들어서 보고서가 안 나오면은 그냥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높아진 것이 원인이 결국에는 팬심이 기본이었다. 근데 지금 팬심을 해치는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근간이 흔들린다면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태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물론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지금 직접적으로 어떤 뭐 지금 완전히 연관이 되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이런 일은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그런 사태까지 이어진다면 더 본격적으로 지금 이 그 주가에 요동이 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조금 더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